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의 이 모든 영광을 이 바이올린을 만들어주신 바이올린 메이커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장인으로 쉽지 않은 길을 개척해온 아버지와 그 뒤를 이어 다시 바이올린 메이커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이들의 하모니와 앙상블로 만들어가는 꿈꾸는 바이올린의 세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녀가 전주에 떴다. 실제로 연주는 못하지만 켜는 흉내만큼은 전 유럽을 석권한 바이올리니스트 카피민. 안녕하세요. 저 어제 유럽 순회 공연 마치고 어제 돌아왔거든요. 공연 잘 마치고 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선생님, 저 안 그래도 이제 3일 뒤에 바로 소리문화전당에서 공연 또 있거든요. 한번 이 악기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모든 고객의 악기는 소중하지만 특히 자신이 직접 만든 악기는 더 자신 있게 알아보는 허광용 메이커. 스크롤부터 뒷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봅니다. 바이올린 줄은 4줄로 되어 있는데 왼쪽은 저음, 오른쪽은 고음이에요. 저음이 음량이 풍부하면 좋고 고음은 소리가 깨끗하면서 그 소리가 높아야 좋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기까지,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일가를 이루기까지 깎고 칠하기를 수백, 수천 번. 제대로 된 바이올린 소리를 내기 위해 던졌던 수많은 질문과 밤낮 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악기를 대하는 그의 눈썰미는 날카롭습니다. 비교 많이 당했죠. 보통 연주인들이 부모님들이랑 공방에 자주 같이 와요. 그러면 첫 마디가 어디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이걸 질문을 합니다. 그럼 늘 제가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게 물론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실만큼은 피해가고 싶었어요, 항상.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해야 될 게 좀 더 세밀한 그 점검, 수리, 그걸로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순간순간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기에 완벽한 연주에 어울리는 또 하나의 작품, 바이올린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 학교인 독일 미텐발트 국립현악기 제작학교를 졸업해 아버지의 자랑이죠. 잘 되고 있어? 여기 가장자리 몇 미리로 띄우냐? 양쪽? 그 악기를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생각하면 여기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돼. 응? 아버님! 아드님 귀에 피 나겠어요! 아드님 그렇죠? 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티격태격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좀 줄이는 편입니다. 어떻게 아드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버님 확실히 좀 줄이셨나요? 잘 모르겠네. 16살에 악기 제작을 배우기 위해 떠난 독일 유학. 장인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견뎌낸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가 이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도구로 두세 달은 노력해야 완성되는 작품들. 아버지의 열정이 아들에게는 물려받을 유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만드신 거 볼게요.
악기 어디 소리가 이상하고 하진 않아요? 떨어뜨려서 여기가 아, 그래요? 악기는 악이 다루듯이 해야 돼요. 소중하게. 악기 소리가 이상이 없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볼까? 아저씨가 여기는 한 3일 정도 걸려.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원래처럼 해줄게. 좋죠. 편리하고 네, 또 집 근처여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니까 네, 또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악기에는 어린 아이의 꿈이 담겨 있어 더욱 소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주라는 잘하고 있어요? 연주하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악기가 좋았어요. 딱 했는데 뭔가 새 악기인데 새 악기 같지 않았고 약간 좀 편했어요. 되게 악기를 하기가. 악기를 만드는 장인의 기술과 연주자의 믿음이 같이 할 때 예술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잠깐 켜보시겠어요? 사실 제작할 때는 이 소리가 어떻게 날지 걱정 반 기대 반인데 또 막상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기쁘고 소리도 듣기 좋고 좋습니다. 바이올린의 꿈이 펼쳐지는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바이올린 메이커와 함께 찾은 이곳은 아버지와 아들이 또 다른 꿈을 실현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곳곳에 전시된 현악기들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디선가 잔잔히 실내악 연주가 들려오는 것 같네요. 와, 아니 여기는 카페 같은데 저보다 큰 바이올린까지 있고. 이곳은 원래 현악기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덩치가 너무 좁으니까 박물관보다는 카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카페를 하게 됐고 제작 과정은 한쪽에다가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바이올린 제작 과정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완성된 악기만 보다 그 과정과 재료들을 볼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이곳을 아이들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꿈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바이올린 제작 과정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가면 같기도 하고 주술 도구 같기도 하고. 아유, 가면이라니요. 이건 가장 중요한 바이올린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되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틀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모델은 평생 동안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가득한 이 순간, 청년 시절 아버지의 꿈은 이제 아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대물림을 통해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장인 정신이 하나의 유산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듯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좋은 네. 풍경 앞에 놓고 음악 듣고 차도 마시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데요?
가족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경치도 보고 아이들은 그 마당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추억 쌓고 가기에는 아주 제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걸 해온 것 같지만 저는 제 제작자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저 악기를 좋아해 주시게끔 하는 게 저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응? 응. 의가 뭐냐? 응? 40여 년의 세월 동안 바이올린을 제작한 아버지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꿈 많은 아들.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악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연시 여러분들의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마음을 제대로 충전할 수 있을 만한 겨울여행 오늘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혼자 가도 좋고요. 같이 가면 더 좋을 만한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포항부터 영덕까지 볼거리 가득한 전통시장부터 사색이 깊어지는 북스테이까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줄 겨울 여행지로 지금 떠나볼까요? 첫 번째 추천 여행지,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로 더 유명해진 청하 공진시장입니다. 드라마 속 공간들을 더 만나볼 수 있죠. 랄랄랄랄랄랄라. 이 노래 기억나시죠? 이 노래 기억나신다면 바로 이 이름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서 청하시장이 청하공진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은요, 그 드라마 세트장 하나하나 따라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촬영에 사용된 세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둬서 드라마 속 명장면들을 절로 떠올리게 하는데요. 덕분에 드라마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필수 여행 코스가 됐죠. 사진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기억나시죠? 그 드라마에서 가수 오윤 씨가 운영하던 그 카페, 여기 맞아요. 여기가 이 공진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저도 한번 제대로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카페는 아니지만 입구 세트만으로도 추억을 떠올리기엔 충분하죠. 청하 공진시장에는 오윤 카페 외에도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던 슈퍼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우와, 신기하죠? 오, 여기 들어갈 수가 있구나. 슈퍼의 내부는 모습이 조금 바뀌어 있었는데요. 추억의 옛날 과자를 살 수도 있고요.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달고나라고 하면 또 그냥 지나치기 힘들잖아요. 선생님,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앉아서 저기 틀을 돌아주시면 돼요. 네, 가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가며 달달한 설탕을 녹여봅니다. 달고나처럼 내 인생도 달달해지기를 소원하며 하트 모양을 꾹! 됐다! 여러분, 제가 달고나를 완성했어요.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지금 달고나를 완성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실력이 죽지 않았습니다. 따끈따끈한 달고나, 여러분, 제 마음이에요. 어때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웃고 울던 동네. 카페와 슈퍼 외에도 철물점, 중국집 등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반가운 세트장들을 모두 볼 수 있어서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시장입니다.
공진시장 대부분이 드라마의 주 무대였다 보니까 이것들을 쭉 둘러보면서 드라마를 좀 기억해 볼 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세트장이 이 드라마가 종영된 지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드라마를 추억해 보시고 싶은 분들께도 여행 코스로 제격일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진 좀 많이 찍어봤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찍은 사진 공개합니다. 드라마 속 명장면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까지 느낄 수 있는 곳, 청하 공진시장입니다. 두 번째 추천 여행지는 청하시장에서 멀지 않은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입니다. 근사한 숲이 먼저 반기는 곳이죠. 제 뒤로 보이는 이 숲이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덕 도천리 도천숲이에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울창한 숲은 보긴 어렵긴 한데 이 다리만 건너면요, 바로 제가 또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최근 도천리에 새롭게 문을 연 이곳은 한 출판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점과 카페, 그리고 책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북스테이까지 마련되어 있는 이색 공간인데요. 우선 따뜻한 커피와 함께 몸을 녹여봅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청하시장 곳곳을 누비면서 좀 아무래도 몸이 좀 얼어있던 상태였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니까 몸도 녹일 수 있고 또 이 카페가 뭔가 숲속에 이렇게 자리하다 보니까 아늑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힐링 좀 하라고 이렇게 카페로 데리고 오신 건가 보죠? 어?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뭐가 더 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 생긴 널찍한 서점. 출판사 대표가 직접 읽고 선정한 다양한 인문 서적들부터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까지 누구나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카페도 너무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메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서점이 있네요. 책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이 장소 자체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한적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책과 참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들 보니까요, 저도 뭔가 책이 마구마구 읽고 싶어지는데요. 서점에서는 책을 사갈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잠시 카페로 책을 대여해 가서 커피와 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책과 친해지기 참 좋은 곳이죠. 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딱 들어오니까요, 뭐 곳곳에 책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인테리어도 좀 아기자기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마치 우리를 위해 뭔가 하나 마련하셨나 싶을 정도로 스튜디오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아늑한 공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던 곳일까요? 이 공간은 사실 원래 폐교였던 곳을 리모델링한 공간입니다. 아, 폐교였구나. 어쩐지 뭔가 겉에서 봤을 때는 학교 느낌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들로 마련이 돼 있을까요? 저희는 원래 출판사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함께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콘서트도 하고 또 함께 책을 읽으면서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북스테이,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차도 한잔하는 북카페, 뭐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서 책을 편하게 읽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책이 많아서 뭐 단순한 서점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도 또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네, 커피 한 잔 즐겨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책과 함께 또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또 스테이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곳에서 힐링을 충분히 즐기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 공간들 하나씩 더 둘러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펜션처럼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북스테이. 이곳의 특징은 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TV를 두지 않은 것인데요. 하루쯤은 TV 없이, 게임 없이 책과 사색에 잠겨보는 여행도 좋겠죠?
이곳이 숙소로서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곳에는요 미디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대표님의 철학이 들어있어서 여기엔 TV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책에 더 손이 가게 되고 제대로 된 힐링을 하기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또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멋진 숙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서점은 마을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곳 역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도천리 마을 사람들의 문화 공간이자 사랑방 역할을 하며 이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서점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 참 보기 좋죠? 오늘 제가 준비한 여행지 어떠셨어요? 활동적인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시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취향껏 즐길 수 있을 만큼 제가 2가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 날은 춥긴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행을 떠나면서 마음만은 따뜻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겨울 보내시면 어떨까요? 드라마 속 명장면을 따라가는 추억 여행. 책을 통해 사색을 즐기는 힐링 여행. 청하 공진시장과 영덕 도천리 북스테이에서 마음을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는 겨울. 그런데 이곳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나오나 예쁘게 해주세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손에서 손으로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고 살가운 한마디에 정이 싹 듭니다. 여기는 시골 마을 봉사 현장. 주민들과 봉사단이 함께한 경북 의성으로 희망 찾아 갑니다. 경북 의성군 봉양면 사부 1리. 따뜻하다 못해 후끈한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오늘도 그가 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뭘요. 이거 마을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즐거운 발걸음 왔습니다. 근데 예. 이 마을이 어르신들을 봉양 잘하기로 소문난 의성 봉양이라면서요. 소문 듣고 왔어요. 옛날에는 한 100여 됐는데 지금은 거의 또 객지로 나가시고 돌아가시고 현재는 한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전주의가 집성촌입니다. 이 사부 1리에 오늘 뭐 특별한 뭔 일이 있다면서요? 봉사단이 오늘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함께 수고하기로 하셨습니다. 보건소, 세탁방, 미용실까지 총출동. 오늘만큼은 읍내부럽지 않은데요. 저희는 사부 1리 본영입니다. 저희는 의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왔는데요. 봉양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봉사단이에요. 봉사단이 방문했던 소식에 애마를 대동하고 달려온 어르신. 여러분 보십시오. 찾아가는 이동 세탁소입니다. 빨래를 가져오면 어떡해요? 깔끔하게 세탁해드립니다. 겨울 이불은 두껍고 무거워서 어르신들이 직접 빨래를 하다간 다칠 수도 있다고요. 빨래는 봉사단에게 맡기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쉬다가는 특급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 뽀송뽀송 편안하게 주무세요. 빨래 끝. 빨래를 하는 동안 경로당 안에선 부티크를 오픈했네요. 얼굴 팩과 다리 찜질에 염색까지. 할머니가 고우셔서 아무렇게나 해도 이뻐요. 너무 고우시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젊어진다. 우리 어머님들이 오랜만에 또 염색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완전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 정성이 들어가서인지 꼼꼼하게 하시네요. 네. 아이고 진짜 우리 어머니 이뻐지시겠다. 이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것도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동 보건소가 있으니까요.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 오, 어떤 버스일까요?
오 세상에 한 발만 디뎠는데 벌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세상에나. 아니 도대체 이건 어떤 버스예요? 저희는 의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심박수로 이제 스트레스 측정도 하시고요. 혈관 나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마음 건강 체크하는 안심버스입니다.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안심버스, 어르신도 만족. 어머님이 약 드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약도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니까 밥은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아니면 속 다 베리시니까.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건강 체크 잘 나왔나 봐요. 선생님이 뭐래요? 들었어. 다 짚으면 이제 금시 들었어. 아프가. 웃는 거 보니까 건강하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놈아. 아이고 어떻게 그래도 상담 좀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시죠? 예. 기분이 좋다고. 어르신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건강하세요. 예. 한편 그 시각 마을에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장비까지 챙겨들고 골목길을 접수한 사람들. 단체로 몰려가는 게 어딘가 수상한데요. 어르신들 사실은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밝은 걸로 교체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구를 교체하는 집수리 봉사. 집안이 환해지니까 봉사단의 얼굴에도 미소가 방긋. 다자녀 가구에게 선물을 지금 전달하러 가는 길이에요. 요즘 농촌 마을에선 아이 울음 듣기 어려운데 이 마을에는 무려 아이가 넷. 선물을 전하는 봉양면 사회보장협의체 단원들도 엄마 미소, 아빠 미소 방긋. 이웃사랑을 전하고 다시 돌아온 경로당. 점심시간에는 마을 분효회가 나섰는데요. 어르신과 봉사단을 위해 준비한 음식 떡국이네요. 마을에 오셔서 어르신들을 잘 대접해 주시니까 저희도 즐거운 마음으로 떡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꾹꾹 눌러 담은 떡? 꾹! 어디 떡국만 있을까요? 푸짐한 수육에 경상도식 배추전까지. 주는 마음 받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께 봉사를 해주니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한번 대접을 한다. 역시 한국인은 밥정이죠, 밥정. 음식이 차려지니 이건 거의 잔치나 다름없습니다. 동장군도 물러가게 하는 따끈한 한 끼에 얼었던 마음까지 사르르. 사랑과 정성 꾹꾹 눌러 담은 떡국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고로 잔치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어울리는 게 도리 아닌가요? 봉사단과 어르신들이 함께한 현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이장님 우리 이장님 오늘 사부일리가 아주 그냥 따뜻하게 들썩들썩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깔끔히 봉사단님하고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참 대단히 기쁜 우리 동네에 자손 대대로 기억할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 전부 빨래도 못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말로 와가지고 모두 고맙고요. 동민 여러분도 즐겁고 좋습니다. 이불도 시체 그 음성도 받았지 다 잘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 손님을 대하는 마음. 나눔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이 아닐까요? 건강은 꽁꽁 마음은 풋. 나눔과 함께한 농촌마을 봉사 현장. 이게 바로 함께 사는 세상. 예부터 전해져온 우리 전통 과자. 한과는 복과 덕을 상징하며 명절, 혼례, 제사 등의 필수 음식이 됐는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먹거리 한과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조청과 쌀엿 제조법을 전수받아 전통 과자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김순옥 명인입니다.
거북이를 닮은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구산마을. 이곳에서 500년의 세월이 담긴 전통의 맛을 지키고 있는 김순옥 명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어제 쌀을 불려서 꼬두밥을 쪄서 식혜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식혜를 하는 시간이 12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걸리면 조청이 돼. 전통 과자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는 조청입니다. 고두밥을 짓는 것이 조청 만들기의 시작인데요. 고두밥은 물은 넣지 않고 불린 쌀로만 고슬고슬하게 쪄냅니다. 고두밥에 쌀물과 엿기름을 넣고 버무린 다음 12시간을 삭히게 됩니다.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이 물을 연물이라고 하는데요. 건더기를 걸러낸 연물을 졸이기만 하면 조청이 완성됩니다. 조청은 식혜와 엿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곡식에서 단맛을 뽑아낼 줄 알았던 지혜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전해진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쌀이냐가 조청 양이 많이 나오고 작게 나오고 맛이 좋고 안 좋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리를 싹을 틔운 거, 엿기름, 그 다음에 물. 그 삼박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조청이 안 돼. 삼박자가 서로 잘 맞아야 돼, 배합이. 조청은 식혜의 수증기를 증발시켜 만듭니다. 물을 많이 넣게 되면 그만큼 증발시키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을 적게 넣어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집을 오니까 마을이 도시 집성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제사상에 조청이 올라가고 엿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명절이면 어머니가, 겨울이면 항상 이걸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따라서 한 거지. 친정에서는 친정에서 종가라서 했고, 시집 오니까 어머니가 함께 어머니가 따라서 했고, 지금 현재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딸도 해. 조청은 시간과 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세 망치기 쉬운데요. 전통을 지키려는 정성과 인내가 조청의 맛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청은 소박하면서도 특별한 먹거리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이게 힘들다. 왜 이걸 해야 돼? 그만 안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나는 이 조청을 너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고 시절에 입병이 났어. 그래서 아침에 속쓰림에 미쳤는데 이거를 먹어봤거든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좋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래 좋은 제품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 됐을 때 그 성과물이 보면은 너무 행복해. 아마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 고된 작업을 마치고 명인이 향한 곳은 주방입니다.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점심을 차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남도 산간지방에서 전해오는 새해 음식입니다. 바닷가는 해산물, 서울 경기는 소고기, 사골물. 그 시골 산중에서는 옛날에 고기 한 근 살려고 하면 돈이 힘들어. 근데 집안에 닭을 키워. 그래서 닭장으로 했는데 이 떡국은 다른 닭 떡국하고 좀 틀리게 닭뼈가 하나도 없어. 살만 있어. 우리 집안의 내림 음식.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더해진 한 그릇 닭장 떡국 완성입니다. 애써서 조청산이랑 오늘 잡숴. 기대와 함께 한 숟갈 크게 뜨는데요. 만나지? 맛있네. 여러분 해놨을게. 또 쌀 가지러 오래. 영광서. 근데 떡국 잡수고 가서 쌀도 2톤 싣고 오고 오후에 나는 육아 좀 하고 있을게. 닭장 떡국 한 그릇에 오늘 고생이 싹 씻기는 듯합니다. 닭장은 간장의 깊은 맛과 닭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어느 음식에도 어울린다는데요. 이 닭장 떡국은 떡국만 먹는 게 아니라 닭장은 하나 이렇게 그냥 계속 국을 끓여 먹어도 좋아. 그러면 미역국을 끓이면 미역국이고
무국은 정말로 시원해요. 무 자체도. 겨울에 무 맛있잖아. 그래서 나는 닭장떡국은 가정의 주부한테는 만능이다 그래요. 종갓집의 맏딸이자 맏며느리로 살아오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남도의 맛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란 것을 알았죠. 사람들이 전통 음식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현대에 맞춰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우리 것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지키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가 했던 막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걸 간편화하게 레시피 작업을 해서 특허까지 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편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이거를 만들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거, 그거를 연구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지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의 휴식을 갖고 곧바로 조청 입히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찹쌀을 발효시켜 만든 떡을 말려 튀긴 찹쌀 바탕은 조청을 꼼꼼하게 묻힌 다음 맵쌀 튀밥을 입혀주는데요. 바삭하게 부서져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한국의 대표 간식 한과가 완성됩니다. 좀 만들기는 번거로워요. 하지만은 그런 건강식품이야. 그래, 이게 한국의 맛이야. 한국 사람은 먹어야 돼. 그게 포인트고. 그래서 하나의 한과가 만들어지기까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된 작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전통의 맛을 지키겠다는 자부심 때문이겠죠. 우리의 풍습인 설날에는 우리의 식품, 한국에 맞는 전서, 그런 걸 한 가지로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차례를 모시고 새해를 맞으면서 가족끼리 덕담을 나누면 행복하시겠죠? 이주가 한 장 놓고 차 한 잔 나누면서 야, 우리 건강해지자, 건강한 식품 먹었다. 그리고 덕담을 나누면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안 될까요?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맛을 지킨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해야 그 맛이 나기 때문이죠. 500년을 이어온 전통의 맛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기에 오늘도 손을 멈출 수 없다는 김순옥 명인. 올해도 명인의 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죠? 이 겨울의 끝에서 더 화끈하게 즐기는 방법. 추운 겨울을 이기는 스키의 매력 속으로 지금 빠져보시죠. 추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겨울, 이 추위를 화끈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 스키장인데요. 난 스키 못하는데, 그리고 그 스키 장비, 스키복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이 추위를 화끈하게 이기는 스키 즐기러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시죠. 하얀 눈 위를 신나게 내려오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럼 오늘 저를 전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진짜 저는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저희 스키장 같은 경우는 양산에 위치한 그 스키장이고요. 해발 800m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눈 설질이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 경남 지역에서 1시간 거리면 여기 올 수 있고요. 일단 가까워서 좋고 슬로프 경사각이 원만하여 가족 단위로 스키 타기가 매우 좋습니다. 잘됐다. 제가 사실 너무 초보여가지고 저 오늘 일어서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됩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또 저희도 유능한 강사가 있어서 오늘 배우시면 충분히 초보자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우선 스키복과 장비부터 대여하러 가봤습니다. 아니, 여기 오면은 맨몸으로만 와도
이 스키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다던데 네. 제가 잘 찾아왔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오셔도 의류, 장비 그리고 보호까지 전부 다 저희가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대여라고 해서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디자인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아주 그냥 쇼핑하는 것처럼 제대로 즐겼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아니 근데 여기 오면은 이제 그 장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어떤 거 챙기면 될까요? 여기서는 헬멧, 그리고 고글, 그리고 장갑 이렇게 챙길 수 있습니다. 아 헬멧, 고글, 장갑. 그럼 제 사이즈에 맞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복장도 준비가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장비들도 챙겨가야겠죠. 핑크 예쁘다, 핑크. 오, 딱 좋은데요, 이거? 부츠는 제 발 사이즈 235를 기준으로 240 사이즈 신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변신 완료! 마음만은 초보지만 비주얼만큼은 프로! 오늘 스키장은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어떤 걸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 A자로 내려가는 파렌 스노우 플라워를 배워볼 거고요. 스노우 플라워! 예, 스노우 플라워가 되면은 S자로 턴하는 스노우 플라워 턴까지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습 전에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가볍게 몸을 풀고 나서 드디어 스키 플레이트에 부츠를 결합하는데요. 아우, 떨리더라고요. 내려오기 전에 스키 멈추는 방법, 제어하는 방법 먼저 배워야겠죠? 그래서 A자 먼저 만드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 그렇죠. 이렇게. 이 탑밴드, 스키 탑밴드 사이의 간격은 자기 주먹이 한 개만 들어갈 만큼, 한 개에서 두 개만 들어갈 만큼 벌려주시고요. 넓게 벌려주셔야지 저희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속도가 많이 나가지 않게 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조심조심 발을 떼보는데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니 아우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든든한 선생님과 함께 저도 열심히 자세를 익혀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드로 나가기 위해 제가 저 리프트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긴장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가보시죠. 고고! 사실 스키장의 또 다른 묘미가 바로 요 리프트잖아요. 긴장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막상 리프트를 타고 멋진 풍경을 보니까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리프트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감독님 저 밑에 보세요. 제 지금 마음은 90도 거의 그냥 직하강이거든요. 배운 대로만 하면 저도 멋지게 내려갈 수 있겠죠. 한번 내려가 보시죠. 자, 드디어 제 인생 첫 스키 도전이 시작됩니다. 우선 안전하게 선생님께서 잡아주시니까 걱정 없었습니다. 다리를 더 넓게 벌려볼까요? 멈췄죠? 네. 탑밴드만 보고. 잘 타네요. 네. 여러분 보셨죠? 우리 선생님의 엄지척 덕분에 제 자신감은 쓱쓱 올라갑니다. 잘 못할 것 같다고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선생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괜찮았나요? 자, 그럼 이 느낌 이대로 내려가 보시죠. 가자. 아직 어리숙하긴 하지만 자신감이 붙으니 점점 무섭기보단 재미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우, 이거 보니까 다시 타면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초보자인 저도 스키 타기 성공했습니다. 와! 요 경사가 제가 초보다 보니까 정말 진짜 그냥 여기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빙설이 좋다 보니까 이 눈을 사각사각 느끼면서 내려오니까 속도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여러분 초보자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오! 자, 지금까지는 맛보기였죠. 이제부터는 짜릿한 스피드 한번 제대로 즐겨보시죠. 아, 이거죠. 저도 제 모습을 영상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마음만큼은 이랬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울산이요. 울산! 울산에서 여기까지 사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일 그냥 가까워가지고. 아, 평소에도 그럼 여기 뭐 스키나 보드 타러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는 편이에요. 매년 겨울마다 와요. 선생님이 타시는 이 겨울 레포츠의 좀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워도 추운 거를 까먹고 타는 거? 그 정도로 재밌는 거.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이 스키장의 매력? 접근성이고요. 접근성이고
뭐 경상도 쪽에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렇게 가장 큰 매력적이죠. 뭐. 이 너무 추워서 웅크리고만 있으면 또 이 겨울이 길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가족끼리 다 같이 화끈하게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타세요. 요 스키가 이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네요. 이 날은 추운데 땀도 싹 나고 요 배도 좀 출출해지는 게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저희 좀 맛있는 것 좀 간식 좀 먹자고요. 가보시죠. 맛있는 냄새. 여기가 건물 내 푸드코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실 간편하게 먹기에는 분식만한 게 없잖아요. 저는 야외 매점에서 다양한 간식 메뉴들 좀 즐겨봤습니다. 역시 이 맛에 오는 거죠. 원래 여름에 물놀이하고 나서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스키 타고 먹는 요 따뜻한 어묵 국물 바로 먹어보시죠. 어머 어떡해. 여러분 몸 녹는다. 이거지. 좋아. 추운 겨울 땀과 열정을 쏟아내고 맛보는 따끈한 어묵 국물과 떡볶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일상의 답답함은 잠시 벗어버리고 스키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스키장 나들이 어떠셨나요? 저는 이 스키장에서 낭만과 추억을 가득 안고 갑니다. 아직 겨울 스포츠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 이곳 양산으로 놀러오세요. 춥다고 너무 움츠리지만 마시고요. 겨울 레포츠의 낭만을 느끼러 스키장으로 놀러오세요.